이번에는 성남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남은 강남과 판교 그리고 분당의 한 가운데 위치한 입지이지만 낙후된 기반 시설들로 인해서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남의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을 통한 도시 정비가 이어지면서 전월세 물량 그리고 입주 물량이 향후 10년간은 지속해서 수천 세대씩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물량의 홍수 속에 급락과 급등이 번갈아가며 나타날 성남은 현재 집이 있는 사람이든 집이 없는 사람이든 꼭 한번 알아보아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여 현장 답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남 인근에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전월세 매물만 해도 2,2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 3년 그리고 4년에 걸쳐서 입주할 아파트도 줄을 서서 대기 중이며 여기서 나올 전월세 물량도 최소 5천 건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당장 나와 있는 전월세 매물 2,200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금빛 그랑매종에 전월세 1,100여 건이 나와 있으며 8호선 신흥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에 전월세가 약 750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8호선 산성역의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에 전월세가 약 400건 나와 있습니다. 이들 물량을 모두 합하면 2,200여 건이 됩니다. 현재 당장 나와 있는 전월세 매물이 2,200여 건이라면 앞으로 3년, 4년에 걸쳐서 시장에 또 나올 전월세 물량은 최소 5천 건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내년 10월에 입주 예정인 산성역 자이프로지오 아파트가 전월세 1,500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일반 분양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8호선 산성역 인근의 산성구역 재개발에서 전월세가 또 1,500건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8호선 신흥역 인근의 도한중 1구역 재개발에서 전월세가 또 한 1,000여 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대원 2구역 재개발에서도 전월세가 2,000여 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산성역 자이프루지 아파트에서 전월세 1,500여 건,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에서 전월세 1,500여 건, 도한중 1구역 주택 재개발에서 전월세 1,000여 건, 상대원 2구역 주택 재개발에서 전월세 2,000여 건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성남은 현재 당장 입주 중인 물량만 8,000세대 가까이 되며 그중 현재 매물로 등록되어 있는 전월세만 2,2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입주 예정인 물량이 매년 수천 세대가 되고 그 물량 중에 또 상당수가 전월세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이 남아 돌 때까지 짓는 아파트 물량 공급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남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물건들의 간략한 입지와 시세는 어떨까요? 먼저 8호선 단대우거리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아파트의 23평 매물은 전세 3억 5천 수준, 29평 매물은 전세 4억 5천 수준, 32평 매물은 전세 5억 수준입니다. 8호선 신흥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의 전월세 시세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데요. 24평 매물은 전세 4억 수준, 29평 매물은 전세 5억 수준입니다. 하늘채 랜더스원 아파트와 금빛 그랑매종 아파트는 서로 도보 10분, 20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일시에 약 8,000세대가 입주하는 영향으로 입지와 아파트 상품 대비 다소 저렴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남은 매년 수천 세대씩 향후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계속해서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와 정책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나라 금리 상승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한은 총재의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라는 말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말은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은 정치적인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발맞추어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미는 결국 미국의 금리, 달러의 강세,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한국의 금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는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를 저울질하여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 원화의 가치 재고이며 두 번째는 국내의 경기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 금리 상승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며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초록불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과 가게의 경제 활동은 둔화될 수밖에 없으며 경기는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금리 하락 상황입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 역시 낮아지게 되지만 국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현금 유동성이 높아지고 대출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국내 기업과 가계의 활발한 투자 활동과 경제 활동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을 막아야 하는 동인이 더 크며 코로나 기간 동안의 제로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버린 유동성을 다시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욱 긴축, 금리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 금리를 0.75%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연속해서 단행하며 당분간은 경기 위축을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최소 1%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미국 연준과 연동되어 있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며 이는 안 그래도 높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더욱더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안 그래도 낮은 매수 수요를 더 위축시키게 되며 현재도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가격도 받아주지 못하면서 거래는 더 안 되고 매도 호가는 더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요즘 거래되는 건수는 급금매 수준의 예외적인 거래이므로 실제 시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실제 시세라 함은 일정 비율 이상 거래가 지속되었을 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이 시세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거래가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서 안 사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급등할 때도 한두 건 거래되는 것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고 그 한두 건이 부동산 시세를 결정한 것이듯 하락장에서도 급매로 떨어지는 한두 건의 시세가 결국 전체 시세를 결정한다는 논리입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 보아야 정확히 알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 돈을 잃지 않는 것이며 거시적인 흐름을 거스르려는 것보다는 흐름을 잘 이용하면서 본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판단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개미는 흐름을 거스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개미가 할 수 있는 일은 흐름을 타서 좋은 기회를 노리는 것이지 나만 맞다고 주장하며 흐름을 거스르다가는 흐름에 쓸려 내려갈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의 한 가지 확실한 흐름은 앞으로 지속될 공급이라는 흐름입니다. 그 공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말 그대로 성남 뉴시티로 거듭나며 분당과 판교, 강남 그 한가운데에서 신축 아파트 주거지 역할을 할 것이므로 공급 지속이라는 흐름에 잘 올라타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살펴보면서 부동산의 큰 흐름에 올라탈 기회가 생긴다면 영상을 통해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